오늘은 여름 특집 죽음과 깨달음 그리고 우주와 인생 제3탄입니다. 뭐가 뭔지 모를 인간의 미혹을 해결해주는 깨달음, 그것을 옛날부터 어떤 사람은 대각, 또 어떤 사람은 견성 혹은 도노, 또 어떤 사람은 성불 혹은 해탈이라고 했습니다. 또는 이 세상이 변한 현실을 바로 볼 수 있다 하여 현시안, 또 세상 전체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알 수 있다 하여 전시안이라고도 합니다. 깨달음을 여러 가지로 표현을 했습니다. 석가,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는 저 사진이 저기 석가의 거의 본 모습입니다. 예. 그 법당에 있는 그 석가모니는 그냥 자의식이 만들어낸 꾸며낸 거고, 저 석가의 거의 본 자기 모습입니다. 석가는 그 모든 미혹에서 벗어나려면 자신의 마음이 일으키는 작용에서 벗어나 마음의 본성을 터득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의 본성을 터득하는 것을 견성이라고 합니다. 아셨죠? 견성이란 바꿔 말하면 마음의 본성을 발견했다는 뜻입니다. 때문에 석가가 말한 깨달음은 마음의 성품인 자성을 발견하는 것을 말합니다. 자성이 자기 본인의 마음의 본성이다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자성은 우주의 모든 원리가 갖추고 있는 우주의 본성이기도 합니다. 예. 그러니까 자기 자신의 자성을 발견하는 것은 곧 우주의 본성을 발견하는 것과 같은 것이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이 알고 있는 암, 즉 여러분이 알고 있는 그 암은 곧 자의식입니다. 그리고 대다수의 사람들은 자의식을 통해 세상을 탐구합니다. 여러분들의 자의식이 탐구를 해요. 때문에 그 암은 자신의 한계일 뿐 세상 그 자체는 아닌 것입니다. 조금 어려운 얘기죠. 여러분들이 자의식을 통해서 아는 그 암은 본인의 한계일 뿐 세상 그 자체는 아닌 것입니다. 미혹은 바로 여기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알고 있기 때문에 모르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아는 것 때문에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암의 실체를 찾아 터득하는 것이 바로 깨달음입니다. 조금 말이 어렵죠. 그러나 거듭 들어보시면 여러분들도 충분히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깨달음을 터득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깨달음은 자신의 본성을 자각하는 것인데 그 또한 자의식으로 탐구하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금 깨달음을 공부한다고 하면서 자의식을 가지고 해요. 일단은 그렇게밖에 할 수가 없어요. 오늘은 많은 사람들이 알고 싶어하는 우주의 본성인 자신의 자성을 터득하는 길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길은 영적 향상의 최고봉으로 더 이상 세상에 미혹되지 않는 우주 그 자체가 되는 길입니다. 아셨습니까? 그래서 자기 자성을 발견을 하면 결국 여러분들은 어떤 미혹도 여러분들이 일으키지 않는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하나뿐인 우주와 하나가 되는 길, 그것이 바로 깨달음입니다. 지금은 중국 영토에 들어가 있지만 티베트라는 나라가 있습니다. 지금은 중국에 들어가 있어요. 그게. 티베트는 불교 국가로 행복지수가 매우 높은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네. 아주 행복한 사람들이에요. 거기 있는 사람들은. 티베트의 최고 지도자를 달라이라마라고 하는데, 달라이라마 3세가, 지금 달라이라마 14세입니다. 달라이라마 3세가 티베트는
바퀴 달린 물건 때문에 망한다고 예언을 하여 티베트는 바퀴 달린 물건을 일체 만들지 않았습니다. 나무통을 놓고선 그 위에 수레가 지나갈 망정 수레에 바퀴를 달지 않았어요. 때문에 티베트인은 멀리 갈 때도 반드시 걸어서만 다녔습니다. 어쩌다 쪼락말 타고 다니고 아니면 대부분 걸어서 다녔어요. 그러나 급하게 알릴 문건이 있으면, 걸어서 다니는 게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급하게 알릴 문건이 있으면 그것을 빨리 전달해 주기 위해 유체이타를 통해 전해주는 방법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티베트 사람들이 유체이타를 통해서 전해주는 방법을 생각하게 됐어요. 에테르체가 육체를 이탈하여 달리면, 에테르체, 일단 유체라 그러든지 영체라 그러든지 그걸 에테르체입니다. 에테르체가 육체를 이탈해서 가면은 육체가 그 에테르체에 딸려오는 것입니다. 이런 방법을 썼던 거예요. 그리고 육체와 에테르체 사이에 생명선이 끊어지지 않을 정도로 가깝게 달리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유체, 즉 에테르체가 달리면 육체가 딸려가는 게 그런 방식을 택한 거예요. 그리고 육체 속에 숨겨진 문서를 전달해 줄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근데 문서는 육체 안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영체가, 즉 에테르체가 달리면 육체가 딸려오는 거예요. 이런 방법을 썼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유체이타를 통해 육체가 딸려오는 기술을 알조빠라고 합니다. 티베트 말로 알조빠예요. 그리고 알조빠에서 한 단계 더 높은 수련을 하면, 알조빠는 쉽게 말하면 에테르체가 갈 때 육체가 딸려가는 게 알조빠인데, 이제 육체도 통째로 갈 수도 있어요. 제4차원을 통해서. 그런 수련을 하면 그것은 간다고 하는 목적지를 4차원 세계를 통해 직접 몸이 가는 텔레포테이션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텔레포테이션은 예를 들면 100명이면 한두 명밖에 성공을 못해요. 아주 힘든 겁니다. 왜냐면 또 떨어지길 이상한 데 떨어져가지고선 죽는 수도 있고 그래요. 그리고 떨어졌는데 오질 못하는 수도 있고. 그래서 예를 들면 100명이 한다 그러면 겨우 한두 명이 성공하는 게 텔레포테이션이에요. 옛날엔 티베트 사람들 그 방법을 사용했어요. 지금부터 한 30년 전에 아니면 한 40년 전에 여러분은 가끔씩 뉴스에서 멕시코나 다른 나라 지역에 갑자기 라마승이 출현하여 문제가 된 이야기를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갑자기 중이 하나 툭 나타난 거예요. 어디서 왔냐? 그러니까 티베트에서 왔다고 그러는 거예요. 갑자기 달리던 고속도로에 사람이 나타난 것입니다. 그 고속도로에서 사람이 나타났는데 다행히 이거는 차가 서서 이 사람을 갖다가 발견했기 때문에 그러지 치고 갈 수 있다는 얘기예요.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알고 보니 그 사람은 여권도 없죠. 갑자기 텔레포테이션에서 왔기 때문에. 또 갑자기 다른 나라에 나타나서 어리둥절하게 만든 사실을 말입니다. 옛날엔 그런 일이 있었어요. 뉴스에도 나왔어요. 이것이 바로 텔레포테이션입니다. 아셨습니까? 알조빠 텔레포테이션이 바로 이겁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일들은 에테르체가 있기 때문에 벌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몸에도 지금 에테르체가 같이 있는 거예요. 눈으로는 안 보이죠, 그게. 최근에 케임브리지 대학 학생들은 그 유체이타를 환상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유체이타를 해서 본 것이나, 유체이타를 해서 뭘 봤다 그러면 본 것이나, 아니면 간 곳을 뇌가 일으키는 환상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지금 학생들은 그렇게 말하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그것은 그들이 직접 유체이타를 해보지 않고 자신의 자의식이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사람 다 자기 생각을 하잖아요. 각자 다 틀리잖아요. 거의 다 틀리잖아요. 현실하고 상관없어요. 이렇게 자의식은 자기가 알고 있는 지식을 갖고 생각할 뿐 세상 실체를 직접 알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거의 세상 실체를 거의 못 보고 알고 있는 게 여러분들이다 이겁니다. 지금 내 이야기도 이게 상당히 중요한 얘기인데 보통 사람들은 안 듣습니다. 자기 안에는 없는 얘기이기 때문에 그래요. 아셨습니까? 1951년 중국은 탱크를 몰고 티베트에 쳐들어갔습니다. 달라이라마 3세가 예언한 바퀴 달린 물건은 바로 탱크였던 것입니다. 그걸 몇천 년 전에 달라이라마 3세가 그걸 예언해가지고선 바퀴를 안 만드는 거예요. 이게 생각을 잘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도 지금 아셨죠? 이게 자의식의 생각은 그런 거예요.
탱크 달린 물건이어서 망하는데 그걸 사실 탱크 달린 물건 때문에 망한다라는 걸 이해를 해가지고선 아무것도 안 만들었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알족보도 물론 나오긴 했지만. 그리고 현재 달라이라마 14세는 1959년에 인도로 망명하여 지금껏 그곳에서 생활하고 있는 것입니다. 알족파 수련 또한 점점 쇠퇴하여, 왜냐면 티베트 사람들끼리만 있으면 그렇게 계속하지만 자꾸 중국이 간섭을 하니까 점점 쇠퇴하여 지금은 어떤지 잘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지금 티베트를 우리가 잘 모르죠. 우리의 자의식은 이렇게 있는 자체를 직접 파악할 수 없습니다. 우리 자의식은 있는 자체를 직접 파악 못해요. 자기 식으로 합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는 이 세상, 또한 그렇게 자의식이 알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밝혀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은 에텔체를 모르죠. 때문에 자의식의 알문 그 자체가 이미 진실이 아닌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다 착각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는 그 케임브리지 학생들도 그거 다 환상이라고, 착각이라고 본인들이 그렇게 얘기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아셨죠? 그래서 우리의 알문, 진실 앞에서 뭐가 뭔지 알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알고 있다는 그 자의식의 알문, 뭐가 진짜인지 뭐가 가짜인지 알 수 없다 이런 얘기예요. 그걸 아는 방법은 깨달음밖에 없다 이겁니다. 그러나 다 깨달을 필요 없어요. 다 깨달아지지도 않고. 아셨죠? 어떤 사람들은 자신이 견성을 했다고 하며 사람들을 가르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기가 견성했다고 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 사람들은 대부분 진실 앞에 뭐가 뭔지 모르는 단계를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생각에 자기 자의식이 이것저것 보고선 막 종합해서 생각해가면서 이게 견성이다라고 지금 하는 얘기다 이런 얘기예요. 이런 사람들의 설명은 나름대로 수미 일관성을 갖고 있습니다. 앞뒤가 질서정연하게 말은 된다 이거예요. 근데 깨달은 사람이 들으면 말 안 되는 소리예요 그게. 그러나 그들은 그 수미일관이 자의식이 꾸며낸 허구라는 사실을 모르고 있습니다. 본인이 만들어낸 허구라는 건 모르고 그걸 맞다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마치 옛날 중국의 육조 해능과 대적한 신수처럼 말입니다. 원래 신수가 선배죠. 신수가 선배다. 갑자기 해능은 어디서 느닷없이 나타난 돌팔이 같은 인간이죠. 근데 해능은 깨달았고 신수는 못 깨달았다 이런 얘기입니다. 신시보리수, 심여명경대, 시식근불식, 물사야 진해. 몸은 깨달음의 나무요, 마음은 밝은 거울 바탕일세. 때때로 털고 부지런히 닦아서 때가 끼지 않도록 하세. 이것은 당시에 신수가 지은 오도송입니다. 오도송은 깨달음을 입증하기 위한 시를 오도송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자기가 이제 깨달은 사람인지 아닌지 이거 보면 알 수 있다는 얘기예요. 대부분 지금 견성했다고 하는 사람들의 말도 저런 거 딱 같다 이거예요. 자, 몸은 깨달음의 나무요. 깨달음 몸에 있으니까. 또 마음은 밝은 거울의 바탕일세. 때때로 털고 부지런히 닦아서 때가 끼지 않도록 하세. 이게 신수가 쓴 오도송이에요. 여러분이 보기에도 이 글의 내용은 수미 일관성이 있어 보일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깨달음의 시가 아닙니다. 깨달은 사람이 보면은 잘못된 거죠. 뭔가 이끼가 껴있어요 오히려. 견성을 했다고 말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의 설명은 이처럼 수미 일관성이 있어 보이는 것입니다. 근데 깨달은 사람이 보면 이게 아니에요. 이거 엉터리를 갖다 두드려 만들어 놓은 거지. 쉽게 말하면 자의식이 꾸며낸 깨달음인 것입니다. 예. 그럼 왜 이렇게 깨달으려고 그런지 몰라요. 다음은 신수의 오도송을 보고 그 신수가 쓴 그걸 보고 해능이 지은 오도송입니다. 보리 본 무수, 명경역 비대, 본내 무일물, 헛쳐야 진해. 보리는 원래 나무가 아니요. 보리라는 게 깨달음이에요. 아셨죠? 보리는 원래 나무가 아니요. 밝은 거울 또한 틀이 아니다. 본래 한 물건도 없거늘
어느 곳에 끼일 티끌이 있겠는가. 벌써 티끌이 있다 뭐했다 이게 벌써 에고죠. 원래 깨달음의 무극의 세계는 없죠. 그런 게 본래 한 물건도 없거늘 어느 곳에 끼일 티끌이 있겠는가. 이게 해능의 오도성입니다. 이 글은 깨닫지 못한 신수의 생각을 꼬집어 표현한 직지인심입니다. 직접 그 신수의 마음을 보고선 지은 글이다 이런 얘기예요. 한마디로 막혀있는 신수의 마음을 적나라하게 꼬집은 깨달음의 시인 것입니다. 아셨습니까? 나중에 몇 번씩 이거 리피팅해서 다시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이 깨달음의 세계는 무극인데 신수는 마치 형체가 있는 나무나 거울로 표현하였기에 해능은 그것을 꼬집어 형체가 있는 표현은 깨달음이 아니라고 밝혀놓은 것입니다. 아셨습니까? 그러나 신수가 이와 같이 자신이 깨달았다고 알고 있듯이 신수는 자신이 그게 깨달은 걸 알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깨달았다고 알고 있듯이 많은 사람들 또한 그렇게 견성을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말하는 견성은 수밀관성, 앞뒤 말은 된다 하더라도 그게 말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게. 그걸 못 보는 거예요. 무극과 유극을 못 보는 거예요. 때문에 분명한 사실은 자의식을 통해 알고 있는 견성은 모두 깨달음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아셨습니까? 이 차라리 견성을 했다고 말하는 것보다는 이 TV에 자주 출연하는 그 인기 스님이 있어요. 안경 끼고. 이름은 말하지 않겠지만 여러분들이 내 말을 들으면 이해하실 겁니다. 이 인기 있는 이 스님은 그래도 솔직합니다. 본인이 깨달았다는 말을 안 해요. 근데 이 스님은 최소한 자기가 깨달았다고 말하지는 않는데 뭐라 그러냐, 사람들이 그렇게 깨달음의 세계나 아니면 보이지 않는 세계를 질문을 하면은 몰라요 그러면서 상대편 마음을 쓸데없는 신경이라고 되돌려치는 것입니다. 네가 왜 그걸 알아야 할 필요가 있느냐는 얘기예요. 그렇게 되돌려쳐요. 그래서 답같이 들려요. 그래서 얼핏 들으면 또 그것도 그런 건 나도 모르면서 그 스님이 본인도 그건 모른다 이거예요. 모르면서 나도 잘 사는데 너는 뭐 때문에 그게 필요하냐 하는 식으로다가 되돌려칩니다. 그래서 이제 많은 사람들을 묻죠. 이제 그 사람들에 대해서 그 사람을 되돌려치니까. 그러나 그 사람은 결국은 답을 못 듣죠. 그래도 재밌다고 거기 가서 모여 있는 거 보면 정말 재밌어요. 예. 또 이 많은 사람들을 가르치다가 보면은 어쩔 수 없이 상대방을 높여줄 필요가 있을 때가 있습니다. 왜냐면 신수도 그 당시에는 그 오조 해능 밑에서 최고 상자가 신수예요. 그 상자로서 올려줘요 그걸. 그래야지 다른 사람들이 따라하죠. 다른 사람들한테 귀감이 되게 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한테 귀감이 되게 하기 위해서 정진할 수 있도록 그 단계를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그 단계를 만들어 놨어도 이 단계는 다 엄밀하게 말하면 소용없는 거죠. 깨달음 앞에는 다 같은 겁니다 그게. 그래도 뭔가 위로 올라간 것 같죠. 신수도 그 당시에는 오조 밑에 가장 훌륭한 상자였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어느 날 해능이라고 하는 나무꾼애가 나타나서 그냥 글자도 몰라요. 그래서 그 글을 못 읽어요. 뭐라고 썼느냐 물어봐가지고서 누가 이렇게 읽어주니까 자기가 거기다가 이제 내 걸 한번 써달라 이래서 쓴 게 약간 해능의 오도성입니다. 아셨죠? 어리석은 자의식은 상좌가 되었든 또 뭐라고 표현을 하냐면 가까이 왔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 깨달은 스승이 너는 내 가까이 왔다라고 표현을 해요. 그리고 가까이 왔다 하고 가까이 왔다는 온 게 아니죠 아직까지. 근데 우리 듣기에는 꼭 가까이 왔다 그러면 뭔가 가까워진 것 같잖아요. 이게 가까이 왔다는 표현이 되었든 아니면 문턱 너머에 있다. 너랑 나랑 문턱 하나 너머에 있다 이거야. 별거 아니다 이거죠. 그러나 문턱 너머가 굉장한 거죠 그게 사실은. 이렇게 하는 것은 아직까지 깨달은 것이 아니면 모두 아닌 것인데, 그러니까 문턱을 넘어와야지 깨달은 거지 문턱 너머에 누가 앞에 섰느냐 이거 큰 상관이 없는 거죠. 그래도 뭔가 그건 가까이 온 것 같잖아요. 그런 걸 자의식은 일고들은 그걸 가지고 따지죠. 아닌 것인데 스승이 가까이 왔다고 말하면 마치 곧 깨닫는 줄 아는 것입니다. 왜냐면 못 깨달았다고만 다 얘기하면은 안 된다고 얘기하면은 할 맛이 안 나잖아요. 왜냐면 후배들은 자꾸 오는데
그러니까 거기서도 나름대로 후배 선배를 가리기 위해서 뭐 상주하니 중주하니 하주하니 이렇게 만든다 이런 얘기예요. 아셨죠? 그러나 깨달음은 열심히 정진한다 하여 반드시 깨닫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예, 열심히 하면 되면은 다 좋은데 깨달음만은 그게 안 돼요. 열심히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정확하게 표현하면 열심히 하면 할수록 모르는 것이 바로 깨달음입니다. 열심히 하면 할수록 몰라야 돼요. 근데 견성했다고 그러는 건 전부 다 깨달음이 아니다 이런 얘기예요. 아셨죠? 그건 견성이 아니고 건성입니다. 건성.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진짜 깨달을 수 있을까요? 그 첫 번째 해답은, 깨달을 수 있는 첫 번째 해답은 어떤 마음에서 시작했느냐 하는 것입니다. 대부분 진짜 깨닫는 사람은 깨달으려고 안 해요. 대부분의 깨달은 사람은 부처가 되기 위해 시작하지 않습니다. 근데 부처가 되려고 하는 사람은 그게 다 환상이죠. 부처가 되고 싶어 시작하면 끝내는 무속인이 될 망정, 무속인, 점쟁이나 아니면 그 무속인이 될 망정 부처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열심히 깨닫는다고 해가지고 결국은 무속인이 돼요. 그보다는 차라리 뭐가 뭔지 그 답을 알기 위해 고심해야 하는 것입니다. 뭐가 뭔지 뭐가 진짜인지 이걸 알기 위해서 고심을 해야지 깨달을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고심의 결과가 끝내는 깨달음을 통해 해결되는 것입니다. 아셨습니까? 그게 첫 번째 깨달을 수 있는 자격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마음은 그 사람의 영혼이 높은 격을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이거는 열심히 한다고 해서 높아지는 게 아니죠. 이미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높은 격을. 왜냐하면 높은 격은 인생의 어떤 어려움도 이겨나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깨달으면 자기 자신을 이겨나는 거예요. 그러려면 높은 격이 있어야 돼요. 때문에 저 높은 곳을 향하여 가고자 하는 사람은, 또 저 높은 곳을 향하여 하면서 노래 부르는 사람은 그 자체가 이미 높은 곳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죠? 이미 낮은 곳에 있는 것입니다. 이미 낮은 곳에 있는 사람은 아무리 깨닫겠다 해도 안 깨달아졌어요. 그러니까 그냥 낮은 데서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노래나 불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신도가 될 망정 부처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아셨습니까? 저 높은 곳을 향해서 가려고 하면은 신도지 그건 부처가 안 돼요. 중국의 선사들은 이 기상이 높은 인물을, 그래서 옛날에 그래서 선사들이 꼭 이어왔으니까 저건 호랑이 새끼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호랑이 새끼라고 표현했습니다. 깨닫기 위해서는 마음의 기상이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흘러야 하는 것입니다. 근데 낮은 곳에서 높은 곳으로 가려면 이미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이미 낮다고, 나는 낮은 데 있습니다 라고 증명하는 거예요. 그게 저 높은 곳을 향해 바라보면 결코 오를 수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미 그 자체가 낮은 곳이기 때문입니다. 아셨습니까? 자, 그럼 세 번째 마음. 세 번째 마음은 현실적이어야 합니다. 자꾸 추상적으로, 막 그 깨달음도 추상적으로, 뭐 무슨 이끼가 끼니, 뭐 털어버지니, 이런 걸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신수처럼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현실은 곧 객관적입니다. 현실은. 이 현실이라는 건 객관적이에요. 주관적이 아니고. 주관적인 추상이나 환상적인 마음은 꿈일 뿐 사실이 아닙니다. 그리고 자의식의 생각은, 지금 여러분들의 생각은 그 자체가 이론적일 뿐 사실이 아닙니다. 근데 자꾸 사람들은 이론적으로 해요, 그거를. 그래서 수미일관성이 있어요. 이렇게 현실을 바라보는 마음을 직지인심이라고 합니다. 직지인심은 직접 본다 이거예요. 추상적으로 보지 않고 자기식으로 생각하지 않고 직접 있는 자체를 보는 게 직지인심이에요. 직지인심은 있는 그 자체를 바라볼 뿐 어떤 사상이나 이론을 통해 보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아셨습니까? 근데 자기 이론을 통해서 보죠, 사람들은. 이게 이러니까 이렇다, 저렇게 저렇다 하고. 아셨죠? 과학은 그렇게 해야 돼요. 그러나 과학도 직지인심을 통해야지만 발견이라는 걸 할 수 있어요. 세상 원리를. 깨달음은 이렇게 객관적인 것이지 결코 주관적인 것이 아닙니다.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가 아니에요. 내 생각이 맞을 것이다가 아니에요. 그렇게 말하는 사람하고 깨달은 사람은 그런 사람하고 말을 안 해요. 말 상대를 안 해요.
바꿔 말하면 생각이 곧 깨달음은 아닌 것입니다. 아셨습니까? 이 중국에 조주선사라고 있었어요. 조주선사는 한 120살까지 살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깨달음이 무엇이냐고 물으면, 조주한테 깨달음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으면 그는 뜰 앞에 잣나무니라 라고 말했습니다. 그 말뜻은 눈앞에 보이는 모든 것이 곧 깨달음이라는 뜻입니다. 잣나무뿐만 아니에요. 사과나무도 되고 눈앞에 보이는 테레비니라 이렇게 말해도 돼요. 옛날 조준의 집은 테레비가 없었으니까. 나는 40년 전에 이 얘기가 처음 우리나라에 나왔어요. 전등록이 처음 나왔었어요. 나는 40년 전에 조주의 글을 처음 대했을 때 그 집 마당에 잣나무가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저 나무입니다. 그리고 그 잣나무는 최근에 발견됐는데, 매스컴에 났어요. 저기 최근에 발견됐다고. 마당에는 7그루의 잣나무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요즘 뭐라 그러느냐, 또 거기 있는 사람들이 이 잣나무다 저 잣나무다 그러고 가지고 싸우고 있어요. 이거면 어떻고 저거면 어때요? 그거 너도 돼요. 너 깨달음이 무엇인가 너다 이렇게 말해도 돼요. 있는 자체가 다 깨달음이에요. 그게 우주의 원리에 대해 만들어진 거니까. 그리고 사람들은 이 잣나무다 저 잣나무다 하면서 지금 서로 싸우고 있다고 합니다. 자의식은 그렇게 하죠. 자의식의 생각은 이처럼 그 실체를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지금 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나를 보면 됩니다. 나를 보고 여러분들 식으로 판단하지 말고 나를 보려고 그래야 돼요. 나는 어떻게 말을 하고 내 말을, 여러분들이 마음에 맞는 말을 받아들이지 말고 나를 연구하려고 그래야 됩니다. 나는 중국에 딱 한 번 갔습니다. 어딜 갔느냐? 장가게를 갔어요. 내가 왜 장가게를 갔느냐? 정치 구경하러 간 게 아니에요. 물론 내가 갈 때는 청기가 틀려집니다. 장가게는 1년에 겨우 한 며칠, 한 3, 4일만 청명해진다 그래요. 아니면 전부 다 안개가 낀다 그래요. 그때 청명했어요. 왜냐면 날 보여줘야 되니까. 나는 장가게를 왜 갔느냐? 나는 장량이를 보러 간 겁니다. 장량이가 왜 장가게를 선택했는지 장량이를 보기 위해서 나는 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나를 바라보면 돼요. 그럼 여러분들도 깨달을 수 있어요. 가장 좋은 방법은 그겁니다. 나를 여러분들 식으로 바라보지 말고 나를 바라봐야 돼요. 왜 선생님은 저렇게 했을까? 나 같으면 이렇게 할 텐데 뭐가 틀린가? 이걸 여러분들이 구별하면 됩니다. 나는 우주적이고 여러분들은 에고적이니까 그거 발견하면 여러분들 깨달을 수 있는 거예요. 알고자 하는 마음은 자의식이지 영혼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알고 싶다는 것은 영혼이에요. 영혼 때문에 자의식이 공부하여 많은 것을 알게 되면, 자의식이 공부를 해서 많은 것을 알게 되면 자의식은 거기에 만족하여 기쁨이 일어날 것입니다. 자의식은 많은 걸 공부하면 뿌듯한 마음이 생겨요. 많이 안다고. 이 뭐 학문할 때는 필요한지 모르지만 깨달음 쪽에서는 쓸데없는 쓰레기죠. 그게. 그러나 이와 같은 자의식의 알면 실상이 아닌 지식일 뿐 깨달음과는 본질적으로 다른 것입니다. 그거는. 그렇게 해서 많이 안다고 그래서 해능이는 무식한 인간이에요. 무식한 인간인데 해능은 깨달았는데 유식한 심수는 못 깨닫는다 이거예요. 깨달음은 자의식이 알고자 하여 아는 것 끝까지 가야 하는 것입니다. 알아서 만족하면 안 되고 가면 갈수록 몰라야 돼요. 자의식은. 근데 자의식이 많은 걸 알아서 뿌듯해지면 그게 벌써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알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자의식으로 알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걸 알게 돼요. 그때부터 이제 여러분들은 이제 깨달음에 이제 진짜 문턱에 들어선 겁니다. 그게. 석가가 말한 자기를 쉰다. 자기의 작용이 일어나는 걸 멈춘다는 상태가 바로 이것입니다. 또 석가모니가 이렇게 말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눈 감고 앉아서 이렇게 하고 앉아 있어요. 절대로 그렇게 해서 깨달아지는 게 아닙니다. 명상을 통해 고요함을 얻는 것과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 그런데 또 명상을 하면서 고요함을 얻는데요. 그렇게 고요함을 얻으려면 차라리 죽는 게 낫죠. 그 이상 고요할 게 없잖아요. 예. 자식은 그래요. 절대로 명상을 해가지고 깨달아지는 게 아니다는 얘기예요. 할 게 없으니까 그거 하는 거예요. 지금 할 줄 모르니까. 나는 깨닫기 전에 뭐가 뭔지 몰라. 막 머리가 미칠 것 같아서 머리를 식히기 위해 차가운 물 속에 머리를 넣고 흔들길 수없이 하였습니다. 그렇게 지치고 지쳐 더 이상 힘이 없어 침대에 누웠을 때
침대에 누웠을 때, 그때 우리 집에는 저 백열등이 있었어요. 침대에 누웠을 때 침대 위에 켜져 있던 백열등이 퍽 하고 나가면서 나는 그때 깨달음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때 에너지라는 걸 알았어요. 석가는 지치고 지쳐 더 이상 버틸 힘이 없을 때,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힘이 없을 때, 새벽에 석가는 새벽에 깨달았대요. 갑자기 금성이 반짝거리는 것을 보고 깨달았다고 하는데, 그때 석가가 얻은 깨달음도 나와 같은 것이었을 것입니다. 석가도 에너지를 발견한 거고 나는 에너지가 사라지는 걸 본 거예요. 그것은 바로 무국의 에너지였던 것입니다. 영혼을 통해 무국의 상태를 감지한 것입니다. 이렇게 무국의 상태를 감지하는 것을 전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셨습니까? 이게 자성을 발견하는 길이에요. 전성은 곧 우주 최초의 에너지인 자성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우주의 자성은 본성이죠. 같은 겁니다. 깨달음을 얻으면은 지금까지의 삶과는 전혀 다른 인생을 살게 됩니다. 깨달음을 얻으면은. 왜냐하면 깨닫기 전에 습관되었던 습기를 벗어나 새로운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여지까지 여러분들은 나름대로 자기도 모르게 저지른 그 습관되어져 있는 습기가 있어요. 그걸 습기라 그래요. 그 습기에서 이제 벗어나야 됩니다. 습기를 벗어나 새로운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오던 습성을 바꾸는 것을 점수라고 합니다. 자기가 해오던 습성을 바꾸는 것을 점수라고 합니다. 다음 주에는 이 깨달음 후에 일어나는 점수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오늘 강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